하루 끝, 방 안이 조용해진 그 순간에만 들리는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에게 지칠까? 왜 나는 매번 같은 패턴에 빠져 무너질까? 사람을 이해하려 하면 할수록 더 알 수 없고, 가까워지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그 감각. 사실 이 모든 것을 쇼펜하우어는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거리두기를 배워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인간관계의 피로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이 놓치고 있던 진실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진실을 하나씩 벗겨내는 시간입니다. 설명으로 설득하지 않고 전곡을 때려 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어딘가 뜨끔하고 동시에 선명해지고 마지막엔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지배력을 되찾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의 양보는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그 양보를 패턴으로 인식하고 세 번째부터는 당신이 빠지면 이상하게 느낍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변덕이 아니라 기대치가 쌓이는 속도입니다. 한 번 도와준 일은 호의였지만 두 번 반복되면 당연한 일이 되고 세 번이 지나면 당신의 의무가 됩니다. 직장에서는 당신이 해결한 일을 기준으로 직무가 재배치되고 가정에서는 당신이 했던 배려가 역할이 되고 지인은 당신이 보여준 선의를 기본 세팅으로 저장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당신이 잠시 멈추는 순간 그들은 왜 변했냐고 묻습니다. 변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당신이 기준 없이 양보했다는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 심리를 호의의 권리화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당신이 베푼 친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절이 자신에게 만들어준 편리함을 기억합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인간관계는 대부분 여기서 시작됩니다. 선의가 오해되고 양보가 굴레가 되고 당신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의 권리가 됩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줬기 때문이 아니라 줄 때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절은 좋습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친절은 독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반복적으로 친절을 받으면 고마움이 아니라 기능처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좋을 때 누르면 돌아가는 버튼 정도로 간주해버립니다. 처음엔 감사하지만 두 번은 당연해지고 세 번은 요구가 됩니다. 모임에서 당신이 계산을 조금 더 했던 기억이 있다면 다음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당신 쪽으로 시선이 쏠립니다. 회사의 업무 지원이 몇 번 반복되면 그 일은 조용히 당신의 이름으로 등록됩니다. 지인이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마다 당신에게 전화했다면 그들은 당신의 피곤함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그 역할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경계 없이 주는 친절은 상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만큼 빼앗아도 괜찮은 사람이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건 단순합니다. 친절은 경계가 있을 때만 미덕이다.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 친절은 존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약하게 보이게 만든다. 진짜 미덕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세우지 않는 한 당신의 친절은 계속해서 당신을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람은 진심에 감동합니다. 그러나 진심에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익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이건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진심으로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지인은 당신의 따뜻한 말보다 실질적으로 해결해준 행동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맡아온 역할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잠시 내려놓으면 왜 이번엔 안 해?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사람은 진심에 감탄하고 이익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진심이었는데 라는 말 뒤에는 대개 이렇게 이어지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을까?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심은 당신 안에 남고 이익은 상대 안에 남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을 써도 되는 사람에게만 쓰라는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면 그 마음은 상처의 경로가 됩니다. 사람을 가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보호하는 건 나 말고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착각을 하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줄 거라는 믿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존재는 크지만 영향은 없습니다. 호감은 많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당신이 갈등을 피하려고 삼킨 말들, 불편할까봐 미뤄온 거절들, 사소한 부탁도 거절하지 못해 떠안은 짐들. 이 모든 것의 최종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점점 더 투명해진다. 사람은 특별함을 기억하지만 편안함은 금방 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려 노력할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흐려지고 두터운 관계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얕은 인연뿐입니다. 당신이 지쳐있는 이유는 인간관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좁혀야 합니다. 당신을 지킬 소수의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도 됩니다. 그게 무책임이 아닙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거리를 모르면 결국 당신이 다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조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가까워야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가까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까운 만큼 상처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없으면 상대의 감정이 그대로 당신의 마음을 덮습니다. 상대의 불만이 당신의 책임처럼 느껴지고 상대의 기분이 당신의 하루를 좌우합니다. 그러나 거리 하나만 두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는 그대로인데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거리의 힘입니다. 거리두기는 냉정이 아닙니다. 거리두기는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의 마음, 시간, 평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입니다.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둘 사람을 구분하는 순간 당신의 인간관계는 비로소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 바꿀 수 있는 것은 너 자신뿐이다. 양보에는 기준이 필요하고 친절에는 경계가 필요하며 진심은 선택적으로 쓰여야 하고 관계는 넓히는 것이 아니라 골라야 하며 거리는 차갑지 않다. 거리는 삶을 지키는 기술이다. 이 5가지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사람에게 휘둘리는 삶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삶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관계의 피로가 사라지고 소모되는 감정이 줄어들고 당신의 인생은 다시 당신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남습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게 내어줘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준을 세우는 순간 모든 관계는 당신의 기준에 맞게 정리됩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되찾고 당신의 시간을 회수하고 당신의 삶을 다시 잡을 차례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